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1%대 상승을 기록하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37,000선을 돌파했고요. FOMC 회의 결과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시장은 안도감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장단기 미 국채금리는 4%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FOMC를 경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밀린 폭이 컸는데요. 코스닥은 1.2% 밀리면서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주와 개별주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변동성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 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인사이트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는 0.94%, 오늘 1% 가까이 오름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3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1.17%,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죠. 83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1.37% 강하게 움직이면서 73,8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9%, SK하이닉스는 0.76%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7% 강보합권에서 75,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32%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기아는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 네이버는 1.87%, LG화학이 2% 가까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초부터 강한 모습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 BM은 32만 4천원 선에서, 에코프로는 64만 9천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으로 0.38%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DX는 0.78%, LNF는 2.37% 조금 더 크게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봅니다. HLB가 0.58%, 알테오젠이 0.72%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HPSP는 오늘도 2.97%, 약 3% 가까이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73%, JYP 엔터테인먼트가 1% 넘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93,9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뷰노입니다. 이 뷰노의 경우는 그 AI 기반 의료 솔루션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주요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좀 늘어난 효과를 좀 보여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30% 이상 좀 증가를 했던 점이 이제 좀 포인트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우즈벡 군 병원의 5곳에 AI 의료 그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난 10월에는 그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또 미국 FDA 인증을 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활로를 개척하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딥브레인에 대해서는 그 뇌 MRI 영상을 분석을 해서 뇌 영역에 100여 개 이상 좀 분할을 하고 각 영역 위축을 통해서 뭐 정량화된 정보
정보를 1분 내에 제공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의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그 판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AI 의료기기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좀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은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은 현재 그 아래쪽에 좀 지지 구간을 잘 형성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서도 좀 적합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도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은 그 국내 기술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11월 28일 때 그 이후로부터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의 영향성도 좀 있기는 했지만은 28일 그 전환 사채 관련해서 이제 추가 상장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전환가액이 5,900원이었고요. 주식 수를 봤을 때는 대략 한 7억 2천만 원 정도 됐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당시 때 이제 주가가 4만 원이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엑시트를 하기 위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일부 지금은 추가 상장에 따른 이슈가 좀 일부 좀 해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조정에 따라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세가 전향될 수 있는 시점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지지 구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나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AI 의료나 이런 쪽은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정도나 뭐 그 단기적으로 뭐 크게 이제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목표가는 46,000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4,900원으로 만약에 34,900원 아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의료 AI주 뷰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저번에도 좀 가져온 랩지노믹스인데 이 랩지노믹스는 좀 길게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는 그 기형암 및 암 등의 그 유전체 분자 진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좀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디지털 그 통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검사센터에 그 로슈 첨단 장비를 좀 도입을 하는 부분에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좀 본격화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랩지노믹스가 단순히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업체로만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는 좀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야처 사용 그 승인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난 그 7월에 클리아랩 인수를 했고 그 QDX라는 걸 인수를 했는데 이 QDX에 따른 그 매출적인 반영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결 효과가 뭐 9월부터 반영이 된다고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반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7월 당시 때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그 QDX를 인수를 했던 것 때문에 제일 주요한 포인트가 됐지만은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일부 좀 어느 정도의 그 호가창을 좀 두텁게 만들어준 것도 주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미국 그 뉴 잉글랜드 바이오랩스와 함께 유전자 분석, 시약 및 장비 등에 대해서 판권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보니까 이 계약도 결국은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좀 되다 보니까는 내년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랩지노믹스를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550원, 손절가는 3,76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빨갛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 넘는 강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297원으로 시작을 하고 WTI 국제 유가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9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쪽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놀자에 대한 IPO 기대감에 관련된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정치 테마주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항공주가 올라가고 정유주가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지, 어떤 테마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1.5%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2,546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도 1.54% 강세 연출하면서 8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코스피, 코스닥. 다만 오늘은 조금 더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보겠습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 최다 종목인데요.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따따블 상장에 이어서 이튿날 또 상한가 진입했었고요. 새내 기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가는 31,2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인데요. 1.59% 밀리면서 6,19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고요. 다음은 블루엠텍입니다. 어제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계 쿠팡이라고 불리면서 시작을 알렸는데요. 코스닥 새내기주 상장 첫날 개장 직후부터 200% 가까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230%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5.39% 빠지면서 현재가는 48,2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2.8% 약 3% 가까이 움직임 연출하고 있고요. 22,2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CXL 시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 흐름을 같이 받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함께 0.91% 약 1% 가까이 상승폭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테크윙은 0.93%, 1% 가까이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1,8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상승에 이어서 어제 13%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오름세를 시초부터 연출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를 입고 있죠. 7.5% 오늘도 시초부터 강한 모습이고요.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강화 협력 소식에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는 0.91%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2,73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글로벌 IPO의 속도가 붙으면서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상승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셈은 아직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초가는 6,12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오킨스 전자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관심 주식 계속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1위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PBR로 봤을 때는 거의 10배 정도까지 이렇게 육박을 하는 수치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수급이 올리고 계속 올려가면서 누가 제일 마지막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이 관련해가지고 주식 양도세 이거 완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어제 지금 매도 폭탄으로 좀 맞았는데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 4%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가면서 미국 시장도 계속
나스닥도 좋고 S&P 500도 계속 좋고 다우존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산타랠리 가니까 우리도 좀 산타랠리 따라가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죠. 한쪽에서는 따라가자 이런 게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주식 양도세 이거 물 건너갔다 이런 이슈 있으면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차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은 어느 쪽이 이길까요? 오늘은 이제 쿼드러플 비칭 데이라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다. 이따가 장 후반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좀 유념을 하시고요. 삼성전자 74,000원까지 왔습니다. 연중 최고치 거의 근처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73,000선을 이렇게 뚫고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강할 느낌입니다. 1.8% 지금 올라가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달리 에코프로 머티는 어제 잘 지켰죠.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딴 쪽으로 힘을 좀 뺏기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마이너스 약하게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밀렸습니다만 오늘 플러스 3%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비행과 행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말이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97계약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249억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560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 매수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516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를 하면서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32억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프로그램 순 매수가 오늘 650억 정도 이렇게 몰려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말이죠. 플러스 1.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빨갛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장 초반에 시가총액 상위들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 에코프로비 아까보다 조금 뭐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2.88% 프로그램은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4억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39억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9%. 여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갛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쪽으로 가서 좀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 프로그램 순 매수인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3위입니다. 78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2.4%, LG 에너지 솔루션 44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2.7% 이렇게 오늘 2차전지 어제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 그 리바운드 그러니까 반등세 2차전지가 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51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HLB 25억 정도 3.6% 이렇게 올라와 있죠. HLB도 시가총액 상위가 된 지 좀 됐죠.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중요한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순매수 하위 1등입니다. 순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44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렇지만 주가는 포스코 홀딩스랑 같이 가는 이런 느낌인데 2.46%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SDI 프로그램 순 매도가 24억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네요. 34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AI 관련주로서 7.5% 이렇게 강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5.8%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 21억 나오고 있습니다만 5.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외국인들 선물하고 코스피는 사고 있고 코스닥은 약하게 좀 팔고 있는데 산타랠리 우리는 미국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주식 양도세 완화 이거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또 안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어제는 막 팔았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미국의 그 시장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때문에 굉장히 그럼 국내 시장이 좀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역시나 지금 오늘 선물 그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오후장까지는 지금 흐름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전체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내일은 또 코스피, 코스닥의 그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이 또 편입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저는 뭐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내용을 듣고 사실은 좀 어이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신랄의 희망을 좀 더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부총리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공식적으로 이게 제대로 발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언급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좀 크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보다는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가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계속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상승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주요한 포인트는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줘야지만 산타 랠리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그 리스크 관리차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시드머니를 잘 갖고 계셨다가 내년 1월이든 연말 딱 마지막 거래일 때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그때는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산타랠리도 미국 편애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자, LS 머티리얼 오늘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장 초반에 음봉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37,000원, 37,650원까지 갔다가 지금 33,000대입니다.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벌써 2조 3천억 원까지 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완전히 산타 선물을 푸짐하게 받은 셈이 됐는데 오늘 사신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이런 대목이거든요. PBR로 봤을 때 10배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그거를 뭐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투자처가 없었다 보니까 기존에는 계속 좀 수급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야속하게도 시장의 반응이 분위기가 살짝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좋다 하면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에 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이제 뭐 분할 매매 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새로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정도 만약에 오르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적정 밴드 구간을 통해서 손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지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손이 느리다, 대응이 느리다 한다면은 전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그 주요 주주들이 뭐 18개월까지는 자발적으로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 여기 포인트는 자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예수라는 거에 대해서 기간이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있는데 18개월까지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18개월까지 안 팔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LS 머티리얼즈가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UC라고 하는 그 차세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매출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알루미늄 제조 여기가 한 75% 되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를 따라갈 때 보면 말이죠. 이게 배터리 100%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면서 PBR도 10배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좀 과도해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과도한 거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25% 물론 이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뭐 상장을 통해서 그 금액들을 활용하는 것도 해외처 확보든 여러 가지 뭐 그 R&D 쪽에다가 많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뚝딱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추후의 비중을 봐야 되는데 일단 너무 포커스가 그 UC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 상식을 좀 어느 정도 깨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추후에는 언제든지 기회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발전 가능성이나 그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지금에 대한 랠리보다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 LS 머티리얼즈는 보셔도 되는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이러한 그 흐름들이 잠재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좀 오래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1 보니까 말이죠. 1295원까지 급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삼성전자를 이제 덩달아서 620억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1.5%, 하이닉스가 2.6%.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가 약세로 갈 때는 사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갖다가 외국인들 막 팔잖아요.
근데 환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들어오면서 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마침 또 다른 얘기들 새로운 스토리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3,000원 선 이제 바닥으로 해가지고 다시 더 올라가는 거로 봐야 될 거야? 아니면 연말 랠리의 일부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그 연말에 좀 걸려있는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 하면 본격적으로 계속 좀 랠리가 올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뭐 8만전자 가느냐 못 가느냐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일단 제 HBM에 따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일단 시간이 걸리지만은 8만전자는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SK하이닉스도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지만 더 많이 살아나야지만 국내 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환율이든 뭐든 간에 저는 오히려 좀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네덜란드 LSML과 관련된 이슈도 나오기는 했지만은 온디바이스 AI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은 또 그 CXL이라고 컴퓨트 익스프레싱 링크라는 게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 하면은 내년에는 HBM3,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통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8만전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반도체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니까 삼성전자 계속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화가 마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상당히 강한데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또 미국에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도 지금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가릴 것 없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영향을 이제 국내 증시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좀 주목해야 될 업종은 이제 경기 민감주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뭐 의류업 그리고 이제 미디어 업종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소비 심리 회복에 단기 수급 쏠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의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무역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세계인터내셔널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CJ ENM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산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연말로 갈수록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 또한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변동성 강한 종목군들 또는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찬히 따져보면서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좀 알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보고 가야죠. 탑5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주식이네요. 한화솔루션,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5개가 있는데 어느 종목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CS 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목표가를 좀 65,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1,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좀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블라트라는 덴마크의 이제 하부 구조물 기업을 또 이제 인수를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해상 폭력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하부 구조물 시장은 오히려 해상 폭력에 대한 수요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산에 대한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그런 CS윈드의 외형 성장을 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한 37% 가량 이제 고성장할 것으로 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단가에 담기보다는 조금 분할 관점으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좀 75,000원대까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계속 강조를 주시고 있는 CS 윈드 알아봤고요. 그다음 코스닥 좀 봐야죠.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톱5 좀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네오셈, LS 머티리얼즈 어제는 1위였는데 2위로 내려갔네요. 툴젠, 퀄리타스 반도체, 우리기술 투자 이렇게 5종목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기술 투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있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락폭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뭐 6천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 역시 이런 비트코인 관련 시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코인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그런 이슈들이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기투 같은 경우에 이제 6,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8,000원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에 편승한 우리기술 투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급등주 좀 살펴봐야죠.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베셀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청약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14일 오늘 공시했습니다. 청약률은 4,945%를 기록했고요.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내세웠네요. 우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29.97%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96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진입니다. 한국 BMI에서 150억을 투자받아 내년 신경영을 출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이오 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29.97% 급등하며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3,990원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일철강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한가 직행한 종목들이 많은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29.96% 진입하면서 1,835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지켜보겠습니다. TN 엔터테인먼트
최근 엔터주가 좀 다른 이유로 상승을 했었죠. 와이더 그리고 위직 협업의 최대 주주 SI 참여가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1.57% 상승하고 있고요. 2,9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즈버즈입니다. 와이즈버즈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설명드립니다. 디지털 광고 대행사 업체인데 어제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도 상승분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레드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고요. 29.93%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1,437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와이즈 버즈까지 급등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웹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따라가셔도 좀 좋은 이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3거래일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대를 또 돌파한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웹젠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개발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같은 게임 업종 내에서도 지금 주가의 어떤 희비가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이 받쳐주고 또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흥행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개별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신작이 또 흥행을 하지 못하는 이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바닥권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종목 선정을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웹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신작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모나크라는 이제 게임을 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달에 출시를 하고 현재 한 2달 가까이 2달 정도 이제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시 이후에 지금 주간 매출 순위가 기존 10위에서 현재 3위대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출시된 게 2달인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반응이 좋다면 또 이용자 수도 많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어떠한 전체 매출액을 보면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올해 한 1,700, 1,800억대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0억대가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한 400억대에서 내년에는 한 600억대까지 또 상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뭐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도 중국 시장 쪽에 굉장히 또 많은 진출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뮤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뭐 대만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지속적으로 진출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이제 뮤모나크 등 이제 뮤 시리즈들 계속해서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공개 이전까지는 뭐 기대감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 또 신작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지스타가 있었죠. 그래서 지스타에서 이제 또 테르비스라는 신작을 또 선보였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내년 2분기까지 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게임 업종 내에서 이런 실적 부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PR이 여전히 뭐 30배에서 50배 이상까지 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 현재 PER이 현재 11배 수준 그리고 PBR이 한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라는 점에서 어떤 가격적인 매력까지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실적 개선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86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온다면 16,500원 이하대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2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작 라인업 확대가 기대된다. 웹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뭐 3일 보니까 아주 주가가 반짝 이렇게 들려 있는데 같이 평가를 했을 때 다른 게임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웹젠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야, 이거 오래간만인데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과거에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 목표가랑 9,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다가 다시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뭐 수급이 빠져나가는 뭐 그런 현상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11,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투자 포인트는 좀 이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용품, 특히 이제 신발을 ODM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아디다스 그리고 리복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전체적으로 뭐 유통업 그리고 패션업 쪽이 또 성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 3분기 실적은 좀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신발 브랜드 업계의 어떤 최대 이슈가 바로 이제 재고가 과잉이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에 따라서 좀 공장 가동률도 기존에 비해서 한 80%가량 좀 줄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4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디다스의 재고 자산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뭐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 50% 정도가 넘어갔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한 40% 정도까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무조건 이제 줄어야 좋은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재고가 줄어야지 그만큼 이제 판매량이 많다라는 거고 또 신규 수주가 늘어나야지 그만큼 이제 생산량 확대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에 이제 생산량 확대는 이런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4분기부터 이런 재고 이슈가 좀 감소가 된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또 이제 올림픽이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대한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림픽 시즌에는 사실상 그 이제 신규 마케팅을 또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좀 빨리 소진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가 지금 굉장한 성수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024년부터는 또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PBR은 1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몰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지금 어떤 기대 가치를 본다면은 추후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 뭐 8,82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8,850원 이하대에서 뭐 8,000원대까지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11,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들어봤는데 웹젠도 따라가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따라가자 오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리포트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어떤 내용을 보고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12월 FOMC가 단기 저점인가 하나증권에서 내보인 리포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모두가 파월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FOMC 회의 결과는 기준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인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내년도 최소한 금리가 3번 정도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 예고에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미 10년물 그리고 2년물 장단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는데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4% 초반대까지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소식에 미 증시는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7,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수 역시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형태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수요를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왔습니다.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 올해만 36조 원의 채권을 매수했고요.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로 올해만 채권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긴축 가능성을 남긴 근원 CPI 역시 살펴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11월 CPI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 모습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3.1% 상승하며 둔화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오늘 나온 미국 11월 PPI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단 유가 급락에도 근원 CPI 예상치가 대체로 부합했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은 대체로에 조금 더 주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12월 FOMC는 일단 동결하긴 했습니다. 단 연준이 조금 더 주목하는 건 근원 CPI죠. 11월 근원 CPI 수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이에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물가의 핵심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도 전월 대비 0.3%에서 0.4%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주거 렌트비가 4개월 연속 0.5%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월이 중시하는 슈퍼코어, 즉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도 10월 0.2%에서 재차 0.44%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참고로 10월 물가 발표 이후에 금리가 급락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건 9월에 0.6% 대비 상승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라는 결과입니다. 운송료 상품 좀 살펴보겠습니다. CPI 내에서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 제외 운송용 상품 항목을 뜻하는데요.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차 항목이 6개월 만에 1.6%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 기인했다라는 부분이 파악되고 있고요. 전기 및 천연가스와 더불어 휘발유 가격 급락분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에너지는 역성장했습니다. 휘발유는 전월 마이너스 5%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마이너스 6%를 기록했는데요. 에너지 상품의 5.8% 하락에 역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전기 항목이 1.4% 그리고 가스가 2.8%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서비스 항목은 1.7%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 6개월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최장기간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내러티브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가정용품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정용 가구, 용품은 3개월 연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차 역시 2개월 연속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류도 재차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3%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실망할 위협 역시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내년에 급격한 금리 인하를 지금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11월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12월 점도표는 덜 비둘기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한국은행도 내년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덜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의미는 내년에 인하폭을 3차례 정도로 좀 늘리는 대신 좀 인하폭을 줄이거나 혹은 2025년 인하폭을 조금 더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만약에 채권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다면 한국 국고채와 브라질 국채 등 이머징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뜨거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한국 하나증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화 표시 미 국채 ETF도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서 내보였고요. 한국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브라질 국채는 이머징 채권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강해질 섹터는 다시 한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모두 채권 역시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내 증시 양매수 속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뷰노, 랩지노믹스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웹젠, 화성 엔터프라이즈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유익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